근육량을 늘리고 싶어서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삼두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팔뚝 전체 근육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삼두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운동만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건 부상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나쁜 운동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삼두근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거든요. 과연 어떤 동작들이 진짜 효과적이고 어떤 것들은 피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삼두근 운동 20가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최고부터 최악까지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삼두근 운동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3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고 가슴 근육과 전면 삼각근이 개입하기 쉬워서 삼두근에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강 깊이를 잘못 조절하면 어깨 전면부에 과도한 스트레칭이 가해져서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몸의 전체적인 각도와 그립 너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벤치딥은 가슴 근육의 개입은 줄일 수 있지만 점진적 과부하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삼두근이 강해지면 자신의 체중으로는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없게 되는데 무게를 추가하려면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균형 잡기도 어렵거든요. 또한 어깨 관절의 과신전으로 인한 부상 위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초보자 시절에만 잠깐 사용하고 빨리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머신 딥은 자유 중량 딥보다 안정적이어서 삼두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머신을 찾을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이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우선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높은 부하를 줄 수 있어야 하죠. 머신마다 궤도나 각도가 달라서 어떤 건 삼두근에 잘 맞고 어떤 건 가슴에 더 효과적이거든요. 따라서 여러 번 써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는 점진적 과부하 측면에서 정말 뛰어난 운동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중량을 늘려가며 삼두근을 키울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딥보다 삼두근을 훨씬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긴 머리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깨에서는 늘어나지만 팔꿈치에서는 동시에 짧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트레칭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도 분리 운동과 함께 사용하면 삼두근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복합 운동입니다. 특히 전체적인 삼두근 근력 향상에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푸시업 계열도 생체 역학적으로는 벤치 프레스와 비슷합니다. 최신 연구들을 보면 근육이 스트레칭된 상태에서 저항을 받을 때 성장이 훨씬 빨라진다는 사실이 계속 입증되고 있거든요. 클로즈 그립 푸시업은 초보자에게는 좋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늘어나면 과부하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이아몬드 푸시업은 지지면을 좁혀서 난이도를 높인 버전인데 운동 마지막에 마무리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웨이트 조끼를 착용하거나 발을 높은 곳에 올려두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밀한 과부하 조절은 어려워요. 집에서 운동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지만 헬스장에서는 더 좋은 대안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레싱 운동만으로는 삼두근 발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긴 머리는 충분히 자라기 어렵죠. 따라서 삼두근 분리 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벤치프레스나 딥 같은 복합 운동으로 전체적인 근력을 키우고 분리 운동으로 세부적인 발달을 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분리 운동은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동작들입니다. 특히 2022년 브래드 셰펠드 박사의 메타 분석에서는 스트레치 상태에서의 부하가 근비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긴 머리가 깊게 스트레칭된 상태에서 높은 부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어깨 각도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오버헤드 익스텐션으로 긴 머리를 스트레칭 시키고 푸시다운이나 킥백으로 수축감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운동 순서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복합 운동부터 시작해서 분리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단일 운동을 꼽는다면 오버헤드 케이블 삼두근 익스텐션입니다. 3개 머리 모두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실제 연구에서도 우수성이 입증됐거든요. 안전성, 효과성, 실용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아쉬운 운동은 덤벨 킥백입니다. 아예 못 쓸 운동은 아니지만 더 나은 대안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삼두근 루틴을 구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로 전체적인 근력을 키우고 오버헤드 케이블 익스텐션으로 긴 머리를 집중 타깃하세요. 마지막에는 케이블 킥백이나 푸시다운으로 펌핑과 수축감을 느끼며 마무리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운동만으로도 삼두근의 모든 부위를 완벽하게 자극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삼두근 훈련의 핵심은 다양성과 점진성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자극하되 매주 조금씩이라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운동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골라 체계적으로 훈련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어깨나 팔꿈치가 아프다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점진적 과부하가 용이해야 합니다. 매주 조금씩이라도 무게나 횟수를 늘려갈 수 있어야 근육이 계속 자란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동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삼두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근육 다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머리는 팔의 측면 윤곽을 만들어주고 안쪽 머리는 중앙 부분의 볼륨감을 담당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긴 머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근육은 특별히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동시에 지나가기 때문에 팔 위치에 따라 스트레칭 정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 가장 많이 늘어나고 몸통 뒤로 보낼 때 가장 강하게 수축됩니다. 이런 해부학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실제로 EMG 연구들을 살펴보면 팔 각도에 따라 삼두근 활성화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가장 흔하게 하는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푸시다운 계열 운동들인데요. 로프를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인기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로프보다는 발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로 실험해봤을 때 로프로는 12회, 바로는 16회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는 로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삼두근 외에 전완근이나 다른 근육들이 안정화를 위해 같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프를 사용할 때 아래에서 벌려주는 동작이 수축감을 높여준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건 손목 동작일 뿐 삼두근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오메카닉스 관점에서 보면 삼두근은 팔꿈치 신전에만 관여하고 손목 동작과는 무관하거든요. 따라서 안정적인 발을 사용해서 삼두근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리버스 그립으로 하는 푸시다운은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게 삼두근의 생체역학에 특별한 변화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립 때문에 힘이 제한되어서 더 적은 무게와 횟수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때 언더핸드 그립으로는 10회밖에 못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 방식이 삼두근에 더 잘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는 팔뚝뼈의 위치 변화 때문일 뿐 실제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립 자체가 불안정해서 악력이 먼저 지치게 되고 결국 삼두근을 충분히 자극하기도 전에 세트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오버헤드 케이블 익스텐션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삼두근의 긴 머리는 다른 두 부위와 달리 어깨 관절도 지나가기 때문에 팔 위치에 따라 길이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긴 머리가 최대한 스트레칭 되면서 높은 부하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 연구에서 오버헤드 익스텐션이 일반적인 푸시다운보다 약 42% 더 많은 근육 성장을 일으켰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추측이 아니라 실제 근육 두께를 측정해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8주간 훈련시킨 결과 오버헤드 그룹이 월등한 성장을 보였거든요. 이 운동도 로프와 바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역시 바를 추천합니다. 로프는 앞서 말했듯이 안정성 문제로 삼두근에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케이블의 각도는 허리 높이나 조금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 팔은 완전히 옆으로 벌리기보다는 30, 40도 정도 앞쪽을 향하게 하면 어깨에 부담이 적습니다. 동작할 때는 팔꿈치 위치를 고정하는 게 핵심이고 발을 머리 뒤로 충분히 내려서 깊은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카타나 익스텐션이라는 독특한 동작도 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가 쌍검을 뽑는 모습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양팔을 교차해서 반대편 케이블을 잡고 하는 운동입니다. 설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양쪽 팔을 동시에 개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좌우 불균형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블이 꼬이거나 궤도가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특히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자유중량으로는 프렌치 프레스가 대표적입니다. 긴 머리를 충분히 스트레칭 시킬 수 있고 케이블보다 세팅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죠. 앉아서 하는 걸 추천하는데 몸이 더 안정적이라 삼두근에 집중하기 쉽거든요. 다만 덤벨의 저항 패턴이 원형이라 위쪽에서는 부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두근이 강해질수록 덤벨이 너무 무거워져서 다루기 힘들어지는 문제도 있죠.
50kg 덤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급자 이상에게는 점진적 과부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운동입니다. 한 팔씩 번갈아가며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팔꿈치 각도를 더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어서 어깨 부담이 줄어듭니다. 덤벨의 크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요. 케이블만큼 부드럽지는 않지만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한 팔씩 하면서 반대편 팔로 받쳐주거나 강제 반복을 할 수도 있어서 강도 높은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분들이나 덤벨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좋은 선택이죠. 스컬 크러셔는 정말 훌륭한 운동입니다. 발을 머리 뒤쪽으로 내리면서 삼두근을 최대한 스트레칭 시킬 수 있거든요. 이지바를 사용하면 손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점진적 과부하도 쉽게 할 수 있죠. 팔꿈치를 약간 뒤쪽으로 기울여서 시작하면 처음부터 삼두근에 긴장이 걸리고 발을 머리 뒤로 휘둘러서 마무리하면 완벽한 스트레칭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마를 향해 발을 내리는데 실제로는 머리 뒤쪽으로 홀을 그리듯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긴 머리가 충분히 스트레칭 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덤벨로 하는 스컬 크러셔도 있지만 바벨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덤벨이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 누워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같은 동작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덤벨 두 개를 동시에 컨트롤하느라 집중력이 분산되기 쉽고 균형을 맞추는데 신경 써야 해서 삼두근에만 집중하기 어려워요. 바벨이나 이지바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JM 프레스는 파워리프팅 쪽에서 유명한 운동인데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와 스컬 크러셔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을 턱 근처까지 내리는 동작이죠. 몇 년간 시도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팔꿈치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팔이 머리 뒤로 많이 가지 않아서 긴 머리 스트레칭도 스컬 크러셔만큼은 안 되고요. 스미스 머신에서 하면 고정된 궤도 덕분에 조금 더 삼두근에 집중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스미스 머신은 세로 궤도만 있어서 JM 프레스의 비스듬한 동작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킥백 운동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팔을 몸통 뒤로 유지한 채 하는 몇 안 되는 운동 중 하나죠. 이는 긴 머리를 최대한 수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블로 하는 킥백은 동작 범위 전체에서 균일한 저항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높은 반복수로 강한 수축감을 느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를 몸통보다 뒤쪽에 고정하고 전완부만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케이블의 각도를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면 덤벨 킥백은 저항 패턴이 좋지 않습니다. 근육이 늘어날 때는 부하가 거의 없고 수축할 때만 무거워지거든요.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죠.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높은 부하를 받아야 성장이 빠른데 말입니다. 덤벨만 사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팔을 몸과 평행하게 할 때는 중력의 영향이 최소가 되고 수직일 때 최대가 되거든요. 딥 종류의 운동들도 있습니다. 클로즈 그립 딥은 복합 운동이라 점진적 과부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매주 반복수를 늘리거나 웨이트 벨트로 중량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